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분도 모셔보죠.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의 황재희 경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는지 말씀 주세요. 예, 오늘은 대리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있었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8개 e스포츠 종목이 선정되었었는데요. 네. 그중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알아볼 사이버 범죄 역시 이 대리게임 역시 이 리그 오브 레전드와 관계가 있는데요. 이 대리게임은 계정 명의자 대신해서 게임을 하여 승리를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대리게임이 이게 무슨 불법이야? 뭐 늘상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엄연한 불법입니다. 2017년 대리게임 업자를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요. 네. 이 발의된 법안이 2019년 6월부터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법적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네. 방금 온라인 게임을 대신해서 해주는 게 대리게임이다. 그리고 이거는 엄연히 불법 행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 물론 뭐 아시안 게임에서 종목으로 선정이 되긴 했지만 이게 스포츠라기에는 우리의 인식 자체가 아직은 조금은 멀리 있는 것 같고요. 오락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누군가가 나의 아이디를 대신해서 하고 있다. 이게 왜 불법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 좋은 사람이 그 게임을 대신해서 승리를 해주는 건데요. 네. 게임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게임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 당연히 게임을 즐기는 사람으로서는 좀 재미가 떨어지고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 그 흥미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사람이 게임을 안 하게 되면 고스란히 게임사에 피해가 가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게임사의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냥 생각했을 때 그랬거든요. 내가 내 게임의 레벨을 올리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의뢰를 하고 그 사람이 대신해서 해줬는데 이게 왜 불법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생태계 파괴와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회사에 미치는 손해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불법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네요. 예.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연못에 뭐 황소개구리나 뭐 베스 같은 외래종이 와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하잖아요. 네. 그럼 정부에서 그 황소개구리나 베스를 잡아오면 뭐 포상금을 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 토종 뭐 물고기를 보호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대리 게임을 했다가 적발된 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2022년 3월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요. 게임산업법 위반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만 20세 갓 성인이 된 나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이 A씨는 불특정 다수 게임 이용자들에게 레벨업, 승급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적게는 25만 원, 많게는 50만 원을 받은 뒤 게임을 대신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1000회에 걸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니 돈을 주면서까지 대리게임을 시키는 사람들도 참 신기하네요. 뭘 도대체 이렇게 원해서. 자, 근데 궁금한 게 대리게임이 불법인 걸 알면서도 왜 하는 걸까? 또 어떤 식으로 불법 거래를 하는 걸까요? 그 수법도 궁금하고요. 네, 우선 이 대리게임을 조금 더 알아보자면 이 대리게임은 대리게임을 의뢰하는 고객 그리고 게임을 대신해주는 기사 그리고 고객과 기사를 연결해주는 중개인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고객은 중개인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비용을 냅니다. 대리게임 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중개인은 받은 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에서 30%를 떼고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를 기사에게 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게임 비용이 승당 계산하게 되는데 몇 승을 했느냐. 1승에 10,000원이면 10승 해줘 하면서 10만 원을 건네줘. 그럼 이제 중개인은 그중 30%인 3만 원을 중개인이 가지고 그 기사
요 게임에 요 계급 승리 10건이 들어왔는데 가능한 기사분 있습니까? 하면서 단체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기사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겠다 하면은 7만 원을 줍니다. 이야. 이 사람들이 대리게임을 의뢰하는 이유는 네. 게임 실력이 부족하지만 이제 자신의 아이디 그러니까 그 계정의 계급 레벨을 올리고 싶어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계급을 올리고 싶어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좀 더 내가 게임을 잘한다 이런 가시욕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에이, 판단됩니다. 본인의 실력이 들통이 날 텐데 같이 하면. 그렇죠. 네. 들통이 나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는 레벨 뭐 이거야 뭐 이렇게 과시를 하고 싶을까? 이해가 잘 되진 않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한데 기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도 궁금해요. 어쨌든 게임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이제 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중개인들은 인증 과정을 거치거든요. 내가 이 게임의 레벨이 어느 정도 되고 계급은 어느 정도 된다. 나 잘한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어떤 또 중개 업체에서는 실제로 게임하는 거를 면접을 봅니다. 면접까지. 예, 이 사람 그 기사 지원자들과 이제 면접을 봐가지고 이 정도 실력이면은 충분히 승리를 우리가 원한 만큼 해줄 수 있겠구나 하고 모집을 합니다. 야, 보통 게임이 1승당 10,000원 뭐 이런 식이에요? 보통 가격이? 게임마다 다르고 네. 또 계급마다 다릅니다. 계급마다도 달라요? 예, 왜냐하면 높은 계급에서는 더 뛰어난 실력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비싸겠네요. 예. 야, 대리게임이라는 것이 이제 성행을 하다 못해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진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진화된 사건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그 2020년에 전라도 남부경찰청에서 대리게임 업체 5곳을 적발했는데요. 네. 약 1억 8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운영자 A씨 등 6명을 검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들과 같이 대리게임을 업으로 하는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수법이 점점 진화되고 있습니다. 네. 의뢰비를 타인 명의의 대포 통장으로 받거나 또는 범죄 수익을 암호화폐 등으로 이제 자금을 세탁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 수사망을 빠져나가려고 요리조리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불법이고 범죄이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버 범죄들, 정말 사이버 사기들 이런 것들하고 진짜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예, 암호화폐로 자금 세탁도 하고 뭐 그러는 거 보니까요. 그러면 대리게임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고 대리게임 처벌법도 시행 중인 거죠, 현재. 예. 그러면 좀 없어져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플레이가 여전히 자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예. 이 게임물관리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요. 요 대리게임 및 불법 프로그램 사용 현황 보도자료가 있었는데요. 네.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게임 1,884건 그리고 핵 등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26,79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연도별로 대리게임 적발 건수를 보면은요. 2019년에는 2,162건, 2020년에는 1,509건, 2021년에는 680건으로 점차 줄다가 2022년에 다시 대폭 늘어났는데요. 2022년에는 3,192건, 2023년에는 9월까지 기록인데 3,341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계속 늘어나네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적발 비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들어보니까 일단은 연도별로도 적발 건수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핵, 오토 뭐 이런 불법 프로그램 사용도 굉장히 많다. 26,795건을 네. 말씀을 주셨는데 핵 오토가 뭐예요? 요게 핵 프로그램은 그 게임사가 허용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일명 그 비인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인가 프로그램은 이 컴퓨터에 정상적인 연산이 아닌 비정상적인 그 계산을 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그 서든어택이라는 총싸움 게임이 있거든요. 네네. 그 게임은 이렇게 상대방을 총으로 쏴서 이렇게 맞춰서 이제 제거를 하는 그런 게임인데 네.
총알이 벽을 뚫고 벽 너머에 있는 그 적을 맞춰버립니다. 벽을 뚫고요? 그렇죠. 그거는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아이템이네요. 그렇죠. 그 핵 프로그램을 쓰면 가능한 거죠. 아. 또는 또 유령처럼 그 벽을 넘어가지고 막 이동도 합니다. 사람이. 예. 아. 또 예를 들자면 그 원래 캐릭터가 달리는 속도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쓰면 막 남들보다 2배로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더 유리한 조건으로 게임을 하는 거니까 보다 쉽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킹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네. 예. 결국은 이 프로그램 게임사에서 허용한 범위 이상으로 해킹을 해서 네. 뭔가 활동을 굉장히 슈퍼맨처럼 그렇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야 이런 건 근데 진짜 너무했네요. 총알이 벽을 뚫고 벽 너머에 있는 적까지 맞춰버리면 숨어도 소용이 없고 네. 도망가도 소용이 없고 당하는 입장에서 너무 짜증나고 그쵸. 게임을 꺼버리고 싶죠. 예. 네. 절대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나 봐요. 많이 있습니다. 대리 게임을 많이 의뢰하는 게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인 그 최근 아시안 게임에서도 우리나라 대표팀이 금메달 땄던 리그 오브 레전드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GTA 5 그리고 뭐 세븐 나이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등이 있습니다. 그 리그 오브라는 그 레전드라는 게임은요. 네. MOBA라고 하는데요. 그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 에어리어라고 하거든요. 10명의 사람이 두 편으로 나눠서 상대방 진영을 파괴함으로 해서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아, 10명의 사람이 그러니까 팀플이군요. 그렇죠. 팀플레이. 이 10명의 사람이 그 게임에서 자동으로 비슷한 수준의 계급들로 이렇게 편을 나눠줘요. 그래야지 전쟁을 하든 뭐 싸움을 하든 그렇죠. 좀 비슷하니까. 그래야 또 게임도 재밌고. 근데 이 대리 기사가 원래 높은 계급임에도 대신 게임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태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나랑 비슷한 실력인 줄 알았는데 막 눈 감고도 쏘고 막. 네. 예. 당구로 치면 막그 구력을 속이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예. 진짜 그야말로 게임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다라는 거 예.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나머지 게임들은 어떤 건지 저는 처음 들어본 것들도 많아서 GTA 5, 세븐 나이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예,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RPG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롤 플레잉 게임이라고. 그 예전에 리니지 얘기했었잖아요. 네. 가상 세계에서 캐릭터 레벨을 올리고 몬스터를 사냥하는 그런 게임을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 때 많이 했던 테트리스 같은 거 그런 거에 레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때도 좀 우린 더, 되게 뜨거웠어요. 막 중수됐다 고수됐다가 막 그런 거라고. 신됐다. 예. 네. 뭐 이런 거 되게 뜨거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면서 네. 몬스터를 사냥하고 뭔가 그러면서 아이템도 획득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테트리스보다는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황재희 경사께서 직접 검거한 사건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제가- 사건입니까? 예, 제가 그 2020년도 그 사이버 테러팀에 근무할 당시 일인데요. 네. 그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아, 대리 게임을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들어 놔요. 이제 그 웹사이트 이름이 제드팀이었거든요. 그 운영하는 운영자 그리고 그 운영자 포함해서 피의자 3명을 검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안양에 소재한 그 오피스텔에서 합숙을까지 하면서 웹사이트를 운영했는데요. 네. 웹사이트를 보고 연락 온 고객과 그리고 대리 게임 기사들이 이제 상주했는 단체 카카오톡 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거로 이제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겼죠. 범죄 수익금은 약 1억 상당. 예, 세 명이서 번 돈이 1억 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량도 한 대 있었는데, 예, 그것까지 합치면은 뭐 1억 5천 정도 되겠죠. 어마어마하네요. 그 실제로 제가 이 친구들을 잡으려고 하면 증거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 계정을 만들고 네. 대리 게임 의뢰를 했었죠. 근데- 레벨을 올리셨군요. 예, 저는 이제 증거 채증을 위해서 에. 예, 했는데, 진짜 빠르게 그 목표를 완수해 주더라고요. 예. 여담이지만 제가 수사했을 때 이 운영자를 이제 진술을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혼자 했었대요. 하다가 너무
너무 많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의뢰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가 이제 기사 중에 잘 좀 의뢰를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이제 영입을 한 거죠. 이런 거 중개하면은 스카우트 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3명이서 8시간씩 밤낮으로 24시간 풀로 응대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의뢰인들이 이렇게 의뢰를 했었으면 그 돌아가면서 24시간 응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24시간을 3명이서 8시간씩 8시간 근무는 했네요. 그렇죠. 보통 회사원처럼. 네.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검거를 했던 이 3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었겠죠? 맞습니다. 20대 갓 20대 넘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또 게임도 할 겸 보니까 돈도 벌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양호리 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저는 일을 하는 처지라서 새벽에 게임을 하는데요. 진짜 2시 이쯤 되면 이상하게 고 레벨들이 상주하면서 캐릭터 양성을 하더라고요. 라는 말씀.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새벽에 많이 활동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관련 직종이 뭐 약간 올빼미족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상하게 올빼미족들은 밤에 이런 게 잘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정말 캐릭터 양성을 위해서 했던 사람인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비슷한 걸 목격했다 그러면 신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신고 얘기하기 전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좀 궁금해요. 대리게임을 하다가 적발되면 그러니까 대리게임을 요청한 사람이나 그걸 응해서 해준 그 기사 둘 다 처벌을 받습니까? 어때요? 둘 다 처벌받습니다. 이 중개인이랑 대리게임 기사들은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에 따르면요. 그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해서 획득해주는 용역을 알선 또는 제공하는 업을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런 행위들을 하면 적발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게임을 한 사람, 그러니까 기사라고 불리는 사람이랑 중개한 사람들은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고 그렇죠. 의뢰한 사람들은요? 현재 의뢰한 사람들은 따로 처벌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예. 그 대신 이제 게임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자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정을 영구 정지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승급을 취소해 버리는 이런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게임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의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범죄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가장 어찌 보면은 죄를 시작한 이 범죄의 시작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처벌하는 법령이 없다라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게임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얘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율적이라고 하니까. 네, 그 로스트 아크 게임사인 스마일 게이트에서는요, 그 대리 게임이 의혹이 있었던 80명의 계정에 대해서 영구 정지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금메달 그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사 역시 그 라이엇 게임즈라는 곳에서 운영하거든요. 네. 그쪽에서도 대리 게임 이제 적발된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게임사인 넥슨에서는 이 대리 게임으로 적발된 계정에 대해서 그 경험치, 아이템 획득률 등을 50% 감소시키는 페널티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페널티를 줌으로써 이 게임 뭐 그렇게까지 해서 잘하려고 하니 못하게 만들어 주마. 그렇죠. 이런 식이군요. 나름 이제 생태계를 좀 보호하려는 이 게임사의 제재 사례죠. 대리 게임을 의뢰한 사람들에게는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서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게임사들마다 자율적으로 제재는 하고 있지만 이런 대리 게임 불법 거래가 주로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셨는데 결제 사기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대리 게임을 의뢰할 때 이제 메신저로 주로 연락을 하거든요. 뭐 몇 판에 뭐 얼마다 이렇게 돈을 받습니다. 기사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기사가 아니고 사기꾼이었던 거죠. 예, 돈만 받고 게임 뭐 승리는커녕 막 패배하는 경우도 많고요. 원래 이
대리게임 기사들은 만약에 1승을 해주는 조건이면 만약에 1패를 하잖아요. 네. 그럼 2승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게 얘네들의 룰입니다. 근데 이제 돈을 받고 그냥 잠적해버리는 거죠. 뭐 그 정도는 그 약하고 이제 그 대리 게임을 명목으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접속해가지고 그 계정 안에 있던 아이템을 몰래 다 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템 되게 비싸게 팔린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리니지 집행검 예를 들었었죠. 거의 뭐 차 한 대 값. 예, 차 한 대 값에 육박하는 그런 아이템을 그냥 빼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예, 진짜 엄청난 사기죠, 거죠. 사기. 사기죠. 예. 그럼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네. 이런 불법 대리 게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대리 게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리 게임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각 게임사마다 게임을 접속할 시 팝업 창으로 알리는 거죠. 대리 게임은 불법입니다 하면서 그러면은 대리 게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 네. 자연스럽게 좀 더 의뢰하는 사람이 줄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게임사 분들 듣고 계십니까? 네,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팝업창으로 대리게임은 불법입니다라고 이렇게 띄워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게임 들어가 보면 네. 물론 뭐 예전 테트리스 얘기를 하는 제가 요즘은 게임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예. 게임 딱 들어가면 팝업이 엄청 떠요. 한 8, 9, 10개씩 막 뜨잖아요, 팝업이.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이게 떠 있는다고 이게 과연 읽혀질까? 잘 안 읽죠. 그죠? 대신 큰 글씨로 붉은색으로 아, 그냥 뭐, 경고문처럼. 예, 두껍게 그냥 문체도 두껍게 해가지고 예. 언젠가 이게 된다면 공로상 하나 받으셔야겠습니다. 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대리 게임을 하는 걸 발견했다. 신고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신고합니까? 예, 만약 누군가가 대리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신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신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경찰청 신고 시스템인 ECRM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이버 범죄, 이 사이버 시대 생존법 시간에 사이버 범죄를 다루면서 ECRM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ECRM이라는 게 일렉트로닉 사이버 크라임 리포트 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더라고요. ECRM. 그래서 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신고하기, 상담하기, 제보하기 이렇게 칸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실 분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뭔가 제보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이런 것들 해킹, 뭐 사기, 불법 사이트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대리 게임 이런 모든 사이버상의 범죄 행위들은 다 이쪽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포털 창에 그냥 ECRM 신고 이렇게만 네. 쳐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경찰 잘했습니까? 네, 아유, 홍보대사로 임명을 임명을 네.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CRM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까? 어때요? 우선 가장 빠르고 이제 경찰서 방문하기 이제 곤란한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신고만 하면 바로 접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올리면. 이제 증거 자료를 담당자가 확인할 텐데 만약에 부족하면은 좀 더 요구할 수도 있고 뭐 시간이 됐으면 경찰서 방문 좀 해주시라 이렇게 전화도 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대리 게임과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대리 게임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 대리 게임으로 올린 계급은 자신의 실력이 아닌 그 기사의 실력이죠. 그 결국은 자기가 게임을 하다 보면 패배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본인에 맞는 계급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굳이 뭐 대리 게임을 해서라도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게임을 즐기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웹툰 보면 이런 게임을 즐기다가 갑자기 세상이 그 게임 속 세상으로 바뀌는 그런 웹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레벨 그대로 가지도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굳이 올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요즘에 제가 웹툰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자, 말씀 감사하고요. 황재희 경사와 함께 오늘 불법 대리 게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